연애 비무장지대 나 홀로 쓸쓸히 내던져준 슬프다. 연애 춘궁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쓸쓸히 정말 솔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쓸쓸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찌됐든 저찌됐든 솔로 탈출을 꿈꾸는 당신께 이 시간을 바칩니다. 연애의 발견. 여기 솔로 탈출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네. 제가 제 심정 무의식대로 쓸쓸하다고 읽어버렸어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본심 내지는 뭐 그런 걸 드러내시면 그러니까요. 네, 저도 깜짝 놀랐네요. 본격 사신 방송입니다. 커플 탄생의 그날까지 저도 좀 껴주시고요. 네. 쌉으로 모시고 싶은 남자 연애 칼럼니스트 여성옥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그냥 하루 종일 뭐 먹고 자고만 했네요. 진짜. 그게 최고죠. 네. 진짜 제 지인 중에는 네네. 이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무소유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부럽다고. 시댁이 없어서 네. 무소유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저번에 이제 설 전에 한번 방송을 했을 때 제가 분명 설 기간 동안은 쉬겠다 네. 했는데 갔더니 이번에 이제 결혼을 막 한 친척 동생 커플이 저를 붙잡고 막 그렇죠. 상담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얘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네. 내가 말하면 결혼 안 해서 몰라? 막 이러고 그럼 왜 물어봐 나한테? 그래서 네. 모름지기 돈을 받고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왠지 무료로 해주면 조금 음.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전문성도 뭐 떨어지고 말고가 있지만 아니, 자기 편 안 들어주면 할까? 그렇죠. 이쪽 편 들면 막 맞다고 하고 반대편에서 결혼 안 해서 모른다고 하고 원래 또 이쪽 저희가 편 안 하고. 네. 새해 되면 뭐 운세 같은 거 볼 때도 좋은 거 나오면은 다 믿고 안 좋은 거 안 나오면 좋은 에이 운세니까 그런 거지 뭐 여기 이렇게. 돌팔이다. 이상하다. 내가 안 좋을 리가 없다. 참 사람 심리라는 게 어쩔 수 그쵸. 없는 것 진짜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정작 본인의 작은 선택을 못하는 걸까요?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왜냐면 이제 너무 슬프다. 나도 쉽지 않으니까. 나도 쉽지 않은 사람이고 네. 상대방도 똑같이 쉽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네요. 음. 감사합니다. 일단 진짜 설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올 그렇죠. 한 해는 꼭 여러분의 짝을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뭐 얼마 안 되지만 뭐 그 순간을 즐기셔야죠. 그럼요. 행복하는 거죠. 순간순간. 네. 좋습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악담을 퍼붓고 있는 저희 둘과 함께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이 좀 소개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빙글빙글 장병님의 사연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번에 뭐 남자친구의 뭐 오락하는 버릇 같은 거 뭐 그런 거 자꾸 간섭하지 말라고 조언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사귀는 사이인데 뭐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근데 특히 제 여자친구는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그럴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술을 좋아합니다. 취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할 정도로요. 무엇보다 싫은 건 제가 같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건지 꼭 아는 남자들하고 주로 술을 마시더라고요. 하기야 제 여자친구처럼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는 여자는 많지 않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래도 저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네요. 술 마시다 남자들이랑 밤을 새는 일도 자주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를 붙잡고 차근차근 이야기도 해봤지만 자기도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땀만 갖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를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못하게 하냐고 하네요. 그리고 또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저 때문에 많이 외로워서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만나면 저한테 잘하고 충실하려고 애쓰는 여자친구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여자친구가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게 또 혼자 마시면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할 텐데 혼자 마시는 게 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일단 네.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라도 좀 놓이는데 혼자 마시면 어디서 마시겠어요? 집에서 마실 거 아니에요? 전 그게 더 싫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남자들이랑 마신대요. 아예 당연히 싫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밤도 샌대요. 뭐 현실적으로는 헤어져야죠. 뭐 사실. 사실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말하는 네.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일단은 현실적으로 어차피 제 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욕하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미 의심할 만큼 의심하고 있고 네. 약간 뉘앙스가 뭐 남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 여자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쵸. 뭐 이런 뉘앙스도 들어있는 거고. 일단 남자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아, 여자 그쵸. 본인은 괜찮지만 그 주변 남자들이 안 괜찮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괜찮다는 건 뭐.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 맞죠. 이성 간에. 언제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아무리 여자친구가 괜찮다고 한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주변 사람들이 못 믿어온 거죠. 아, 근데 사실은 저도 남자라서 아는데 주변 말로는 그렇게 하죠. 설득을 해야 되니까. 네. 너를 믿지만 네 주변에 있는 남자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맞아. 라고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네가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네 다 문제야. 싹 다 잡아서 너네가 사람이라는 제일 게, 문제야. 술 먹고 너 저번에 나 만날 때도 그랬었잖아. 막 너 이 녀석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네.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불안해하시는 것도 알고 그렇죠. 그 잘못이 여자친구분한테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것도 알겠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왜 저라면 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도 마시려고요? 아니 일단은 군대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막상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내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갑자기 불꽃이 그치. 팍 튀어가지고 튈 수도 있고, 서로 좋아하게 아니면 될까봐. 나한테 소원해질 수도 있고 막 그런 네. 게 만약에 저 고맙죠? 걱정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렇게 쉽게 변할 사람이었다면 네. 사실 헤어지고 말지 뭐. 그렇죠. 굳이. 왜냐면 지금 술 마실 남자친구들이 많다는 건 뭐 아는 남자들도 많다는 거고 그 안에서 뭐 인기라던가 이런 것도 없지 않다는 건데 네. 여기서 사실 군대 안에서 뭐 해주는 것도 없이 잔소리만 하는 남자친구를 굳이 저는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여자친구 입장에선. 근데 이런 걸 유지하는 걸 봤을 때는 물론 걱정되는 건 알지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자기 사회생활 내지는 인맥 관리를 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라면 이거는 솔직히 존중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일단 제 생각에도 그녀가 술을 마셨던 무리 중에 한 명이 남자친구였을 것 같아요. 아흥. 그래서 서로 어울리다가 이제 서로 좋아하게 되면서 사귀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자친구도 여자친구가 이런 면이 있다는 거를 알고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좀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 술버릇은 안 고쳐집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야, 너 괜찮아? 말해서 약간 좀 이상하게 보는데 저는 쿨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자꾸만 연애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소유의 개념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상 걱정된다고 하지만 그 걱정되는 원인이 이 친구가 뭔가 해가 될까봐 상처받을까봐가 아니라 내 걸 뺏길까봐. 그렇죠. 내 그것 걸- 때문에 예, 예.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쪽의 포인트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존중을 해주자.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 여자친구가 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라면 사실 야, 뭐 남자 못 믿으니까 술 먹지 마가 아니라 뭐 난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나 어떡하지? 뭐 이 정도로 해서 네. 나는 네가 걱정된다 정도까지만 상대방한테 어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연애는 즐거워야 되고 아, 맞아요.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점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받고 신경 쓰이고 불만이 생기고 나쁜 감정이 계속 든다면 일단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제가 그 지금 빙글빙글 장병님을 비롯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항상 하는 말이
어떤 연애를 할 때마다 어떤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문제에 집중만 할 게 아니라 조금만 멀리서 보면 저 사람한테 분명 얻어가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아, 이게 아. 사귀다 보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음, 문제점도 문제점 나름이잖아요. 맞아요. 뭐 1번은 내가 음.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는 뭐 고집이 세다. 맞아요. 뭐 아니면은 뭐 성격이 급하다. 뭐 이런 단점들은 내가 충분히 안고 갈 수 있지만 술버릇이 있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아유, 뭐 정말 그쵸.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술을 마시는 이런 습관이나 이런 모습들도 술버릇에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맞고 그게 쉽게 변하지도 않을 거고 맞아요. 그 유지가 될 확률이 매우 큰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자꾸만 거기에만 막 사실 그거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야. 그리고 사실 이런 게 그런 술버릇이 없다고 해도 결혼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친구가 나한테 술로서 스트레스 주는 것과 근데 어쨌든 내가 군대에 있지만 여자친구가 있고 휴가 나가면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주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네. 그 사실과 한번 제대로 된 저라면 그렇게 비교를 하면 저라면 그래도 이렇게 이 안에서 해줄 수 없는데도 자기는 이렇게 놀 수도 있지만 나를 그렇게 나라 헤어지지 않고 계속 연애를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리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쵸. 지금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뭐가 변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가면 나한테 잘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굳이 그렇게 지금 약간 저는 좀 미리 걱정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맞아 이거는 고쳐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헤어져야지. 딱 헤어지고 나면 갑자기 차라리 헤어지기 전보다 더 마음이 불편해.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네.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무조건 참고 만나라. 아니요, 참아서는 절대 안 되는데 비교를 할 때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보고 나서 그래도 이 친구가 주는 나한테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보다 이 친구 술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이걸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비교를 좀 해보고 냉철하게. 근데 사실은 냉철하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지금 빙글빙글 장병님 입장에서는 헤어지는 건 솔직히 좀 제가 볼 땐 굳이 왜? 그쵸. 예, 그러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고마운 고맙고. 존재죠. 그리고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치. 그냥 일어날까봐 혼자 그치, 지금 이제 조마조마한 앞으로 건데. 이제 일어나겠죠. 이제 연락이 조금씩 줄어들고 밤만 되면 전화를 안 받고 갑자기 뭐 인스타에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뭐 그 전까지는. 그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그쵸, 있다라는 그쵸. 얘기니까요. 그런 현실이 닥치기 전까지는 뭐 미리 사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은 지켜보시고 나중에 더 이상 안 되겠다 했을 때 그때 그죠. 네. 한번 결정을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 자체를 참아준다. 내가 약자니까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참, 이 사람의 이런 면이 나랑은 안 맞으니까 이건 안 돼가 아니라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쵸. 생각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 마지막에 정 안 되면 헤어지더라도 정말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쟤는 나쁜 여자가 아니라 그냥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내가 못 받아주는구나. 그냥 나랑 여기 안 되는구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헤어질 수가 있으니까. 설 연휴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런가요? 네.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진짜 쿨남의 면모를 조금씩 더 풍기고 계시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우리 빙글빙글 장병님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저희가 설 연휴가 오기 전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헤어지라고 저희가 좀 조명을 헤어지세요?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성숙하게 이럴 수도 있고 그치. 저럴 수도 있다. 헤어지는 거 일단 좀 미뤄봐라. 그쵸.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네, 일단 잘 참아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좀 노래를 띄워드릴까요? 빙글빙글님을 위해서. 우선 첫 번째 곡은 타코앤 제이 형의 술 좀만 먹어. 너무 방금 악센트가 좀 그랬나요? 네, 대놓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스탠딩 에그의
예뻐서 그래. 그러니까요. 여자친구 인기 많으면 그쵸. 얼마나 좋아요. 본인도 인기 많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고백했을 거고. 분명.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둘이 또 따로 빠져서 한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들이 이게 좀 파이팅 파이팅! 힘내시길 네. 바라겠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네, 목요일에 만날 수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시간이 있죠. 연애 전문 칼럼니스트 여성옥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애의 발견 바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온미님께서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서로 대면한 지 몇 달쯤 됐습니다. 큰 다툼을 하고 헤어졌는데요. 헤어질 당시에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약간 미련은 남아있더라고요. 헤어지자는 말에 크게 반박도 안 하고 그래, 우리 더 이상은 어렵겠지 라고 말하는 그를 보면서 가슴이 쿵 했었습니다. 근데 아예 칼같이 끝낸 건 아니어서요. 시간 좀 지나고 마음 편해지면 그때 친구로 보자고 일말의 여지를 좀 남겨두긴 했습니다. 그 뒤로 가끔씩 생각나고 후회가 약간씩 들 때도 물론 있었죠. 그러다가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안부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가볍게 대꾸했고요.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저도 여러 번 고민하다가 안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이가 굉장히 모호해졌는데요. 그 남자의 이런 행동, 자꾸만 메시지를 보내는 그 남자의 모습, 저랑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신호로 봐야 될까요? 미련인가요? 아, 근데 집착인가요? 저 아까 전에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 사연 읽으시면서 더 이상은 어렵겠지? 이거 약간 너무 감정을 담으신 게 아닌가? 제 얘기예요. 지금 듣는데, 갑자기, 연기를 하셨나? 장난 아니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감정이입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사연, 네. 얘기하실 때랑은 되게 많이 다른 그런, 네. 제가 사랑은 별로 못 해봤지만 이별을 많이 해봐가지고 갑자기 슬프더라고요, 갑자기. 울컥하셨어요. 네, 갑자기 그래서, 좀 그랬네요. 눈물 쏙 뺐습니다. 네. 우리 온미님께서 일단 한 달 전에 결별을 하셨고요. 헤어진 남자친구랑 그래 우리 헤어져 이게 아니라 일단은 좀 지나고 마음 편해지면 친구로 보자 이렇게 사이를 일단 정리를 했대요. 근데 그 남자한테 자꾸 연락이 와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잘 짐작이 안 가요. 남자의 네. 입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냥 술 마시고 보낸 걸까요? 술 마시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연을 쭉 읽으면서, 이게 보통 이별 사연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나름 이성적이고 감정 제어를 좀 잘하시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별의 상황 가서,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싫어서 화를 내면서 헤어지든 네. 아니면 그러다가 내가 차였을 때 막 엉엉 울면서 매달리든 이런 게 주로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상대방이 이별을 말했을 때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담담하게 이렇게 대처를 했을 때 보면 연애 과정도 그렇게 막 뜨겁게 그렇게 왔다 갔다 엄청 하면서. 기복이 심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만약에 사실은 전 그렇게 봐요. 기복이 엄청 심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일주 한 달 이렇게 온다면 사실 술 먹고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좀 더 순수한 의미의 저는 그런 연락인 것도 같고 네. 다만 그냥 어디까지나 연락은 연락일 뿐이지 그게 너무 사랑한다 내지는 너무 다시 시작하고 싶다 내가 다 고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요. 지금 온미 씨가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남자가 나한테 자꾸 연락을 하는 게 혹시 나랑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기대를 하고 지금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바로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단
당장에 그런 마음은 크게 담겨 뭐, 있지는 않다. 그냥 진짜 안부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안부를 가지고 온미 씨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네.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하면 자꾸만 상대방의 심리만 파악하려고 그래. 만약에 제가 엄청나게 날 좋아하는 거면 나도 한번 못 이기는 척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만약에 혹시나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면 빨리 이 마음을 고쳐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요? 그 많은 경우 이렇게 그냥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고자세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수동적인 거란 말이죠. 내가 결정 안 하고 상대방이 결정하는 걸 봐서 내가 하겠다라면 그럼 그쵸. 자꾸만 상대방의 태도에만 관심이 가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거에 예민해지고 더욱이 내가 생각했던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 불안해지고 왜냐?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완전히 뭐 이렇게 완전 헛발질 아니면 내가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뭐 그 헛된 생각을 품었던 게 사실로 드러나면 네. 그제서야 뒤늦게 이제 와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약간 모양도 빠지고 좀 안 좋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면 만약에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딱 왔다. 근데 내 느낌이 뭐야 이 녀석 왜 이제 와서 이래? 어? 어허 이 녀석. 이 녀석 이제 와서 자식이 말이야.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뭐 네. 아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차단을 하면 되지만 그렇죠. 혹시 왜 나한테 연락을 할까라는 것도 궁금하고 뭐 혹시나 날 좋아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약간 수동적인 생각을 말고 좀 약간 능동적으로 야 왜 이제 연락했냐 뭐 이렇게도 좀 하시면서 뭐 야 우리 술 한잔 하자라던가 일단은 편한 관계로 가는 걸 목표로 좀 네. 관계를 능동적으로 시작을 해보셨으면 전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면 아직 온미 씨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우선 적극적으로 하면 상대방도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것이고 그렇죠. 나중 가서 이제 그게 정말 그냥 단순히 애매가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애매해질 때가 오죠. 그럼 그때 가서 선택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바로 사귀기 직전까지 왔는데도 이게 큰 마음이 뭐 없다. 없으면 그러면 뭐 그만둬야죠. 내가 서서히 멀어지면 되고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게 좋으면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온미 씨랑 이 남자친구가 정확하게 관계를 매듭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락이 계속 되고 있으면 온미 씨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재회를 노려보시고 그게 안 되면 더 깔끔하게 포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 번은 사실은 네. 지금 이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헤어짐이 맞나라는 생각? 또 들어요. 그건 그렇죠. 그냥 뭔가 이제 서로 감정적인, 힘들어서. 그러니까 감정적인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현실적인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하다가 진짜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일단은 헤어져 보자.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일단 헤어져 보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어떤 서로 감정적인 트러블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그냥 뭐 서로 분위기만 좋으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만약에 진짜로 현실적인 문제라면 본인이 이왕이면 다시 시작하실 때 결단을 내리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또 찝찝한 관계가 없어요. 또 새해도 왔고 하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연락을 왔으니 연락을 다시 한번 해보셔서 좀 만나보기도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서로 속마음도 얘기하시면서 다시 만나게 되면 빨리 만나시고 그쵸. 굳이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온미 씨한테 좀 괜찮은 남자가 생겼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하셨을 거잖아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자기가 뭔가 아쉬워야 맞습니다. 뭔가 다른 옛 사람도 좀 생각이 그러니까요. 나고 연락도 한번 하고 싶고 다 그런 네. 거잖아요. 네. 만약에 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지금 좀 빨리 이분을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전 남친으로 둘지 아니면 다시 현 남친으로 바꿔줄지 좀 능동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하겠다라는 그런 거는 내가 결국은 수동적으로 약자가 맞아요.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능동적으로 저는 다가가시길 조언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능동적으로 한번 결과를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시옷으로 시작되는 말 우리가 그거 본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한번 결말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그 전 남자친구, 지금 잠정적인 남자친구와 재회를 하게 됐을 때 이왕이면 저는 좀
좀 잘 됐으면 하는 맞아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땐 그 사유가 그냥 감정적인 다툼보다는 약간 현실적인 이유일 것 네, 같은데 좀 많이 지쳐서. 그거를 좀 서로 좀 잘 이해를 하고 해서 이왕 그거를 넘은 만큼 빨리 결과를 보셔서 네. 다음 해에는 이제 뭐 저는 못하는 결혼을 하시길 그럼 진짜 완전 저희 꼭 그쵸. 가겠습니다. 저희 초대해 주세요. 가겠습니다. 네. 우리 바로님께서 좀 선물을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쵸. 온미 씨. 혹시라도 만나게 될 그 남자친구를 남자친구에게 위해서. 예, 지금 애매한 이 관계를 확실하게 광고하시라고 저의 책 연애는 광고다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좀 비교적 수월했죠? 네. 좋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았네요. 네. 일단 우리 온미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요. 좋은 소식으로 꼭 결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깔끔한 조언 남겨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빨리 끝내고 싶으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노래 좀 띄워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 곡은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심규선의 사이. 너랑 나. 진짜 이 사이를 잘 좁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우리 바로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함께해 주시는 우리 스테이 가족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북 단양 대명 리조트에서 드립니다. 4계절 내내 시원하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아쿠아월드 스파 이용권 준비했고요. 역시 충북 단양 대명 리조트 숙박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르테에서 드리죠. 연애 칼럼니스트 여성욱 씨의 책입니다. 연애는 광고다 전해드리고요. 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 트로스트에서는 전문 심리상담사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는 텍스트 테라피 한 달 이용권 드립니다. 문경세제 웰빙하우스에서 드리죠. 국산 토종 마늘로 만든 무첨가 순수진액, 문경세제 흑마늘 진액팩, 그리고 문경 오미자빵과 초콜릿 세트 선물로 드리고요. 종합펜시몰 상상홀릭에서는 뜨끈뜨끈한 핫팩 세트, 또 매너뮤직에서는 감미로운 음반 선물 준비했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클래식 음반입니다. 언제든지 저희 스테이 앞으로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0967, 우물정 0967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죠. 국방의 FM 들어오셔서 저희 홈페이지 내에 사연과 신청곡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중에 선물 받게 되신 분들 많으시죠? 꼭 저희 앞으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테이 가족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연애 발견 언제든지 여러분의 모든 연애 고민 사연도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선물 역시 푸짐하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하는 연애 발견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던 우리 스테이 가족분들을 위해 잔잔하고 감미로운 곡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키싱 어플. 이 곡 들으시면서요. 편하게 주무시고요. 이제 내일 드디어 불금입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이 금방 오죠. 기분 좋게 푹 주무시면서요. 불타는 금요일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지금까지 구성의 유주경, 제작 진행의 저 박은지였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우린 내일 밤도